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겪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과연 누가 믿어줄까 싶어서 아무데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곳에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고 결혼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시어머니란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갈릴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 결심하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행복했어요.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 절 보면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 만족했어요. 된장찌개 하나에 남편과 같이 웃고 저녁이면 손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과가 달콤했죠. 제가 결혼 후 몸이 안 좋아서 직장 다니는 걸 고민했을 때도 당신 일부터 쉬어야 한다니까. 당장 그만둬. 그래도 우리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둘이 같이 버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병원 자주 다니면 되지. 병을 왜 키우려고 해? 나중엔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해. 괜찮다니까. 아직은 일 못할 정도 아니야.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릴 것 같아? 제발 나한테 좀 기대해. 남편 노릇할 기회 달라고. 내가 좀 더 일하고 모아둔 돈 아껴 쓰면 충분히 살아, 우리 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바람이 안 통하는 든든한 방패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죠. 사실 신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빛을 안고 가는 셈이나 다를 바 없어서 둘이서 이자만 갚아도 힘이 들 때였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도 생각할 때잖아. 그야 그렇지. 당신이나 나나 아이 무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당신 몸이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지. 출산하고 나면 어차피 당신 일은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어. 이 기회에 쉬면서 우리 엄마 아빠 될 준비하고 그럼 되겠다. 응? 저도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남편 말대로 계산기 두드리는 일 그만하고 쉬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죠. 매번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산부인과를 자주 들락거렸는데 그게 없어진 게 가장 신기했어요. 그만큼 마음도 편해졌다는 신호인 것 같았죠. 매일 저녁 남편을 기다리는 가정주부의 재미도 느끼고 늦게까지 낮잠 자는 것도 처음으로 해보니 좋긴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몰아서 치우던 집안일도 제가 매일같이 정리하고 살피다 보니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꽁꽁 숨기고 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짜고짜 오셔선 제가 뭘요? 너 일 그만뒀다면서 몸 안 좋다고. 네, 도혁 씨랑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었는데 상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되바라진 걸 둘만 이야기하면 끝나냐? 너 이런 식으로 시집 와서 아예 눌러앉고 일도 안 하고 쉴 작정이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게 잠만 자고 놀고 먹고 하면서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려고 한 거지? 너는 내 아들 죽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하냐? 양심 없는 것.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몸 회복하면 바로 임신 준비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겸사겸사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도 마냥 쉬면서 그 사람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세요. 흥분은 무슨, 나 지금 엄청 이성적이다. 네가 그렇게 임신 준비를 거창하게 하시겠다.
산부인과에서도 제가 몸이 약하니까 쉬는 걸 권유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야 아기도 건강한 아기를 낳는다고요. 약한 몸 핑계, 병원 핑계, 아주 그럴싸하네, 그래. 그렇담 해봐라, 어디. 예? 뭘 해보라는 건지. 한 달 줄 테니까 임신해보라고. 어디 한번 보자. 노력은 하겠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어딜 순진한 애를 꼬드겨서 쉴 생각을 해? 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더라.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되려 도혁 씨한테 끝까지 일은 하겠다고 했었어요. 믿어주세요. 네가 뭔 소리를 했든 난 별로 관심 없고 그렇게 극진하게 쉬어서 임신 준비하는 거라니 임신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내가 아주 두고 보마. 분명히 말했다. 한 달이랬어.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2년의 연애 기간 시어머니는 상냥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며느리라 칭하며 무슨 때마다 기념일마다 먼저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시어머니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바르게 저희 남편을 키워내셨는데 그 모습 또한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같은 여자로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이런 분 밑에서 큰 사람이라면 보증은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결혼 후에도 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본심을 감추고 절 대하고 있다는 걸 조금도 몰랐을 때라 마냥 순수하게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그 전과는 다르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절 대하기 시작했죠.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남편 앞에서는 감쪽같이 그 얼굴을 숨긴다는 사실이었죠. 주말에 엄마네 집에 한번 들러. 우리 며느리도 보고 싶고. 알았어, 엄마. 내가 뭐 좀 사갈까? 필요한 거 없어? 너희가 선물이지. 아무것도 사오지 마.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서 곰국 진하게 끓여놨어. 희선이도 그때 보니까 맛있게 잘 먹더라고. 너 먹이려고 준비한 거 아니고 내 며느리 줄 생각으로 끓였으니까 꼭 같이 와. 두 얼굴의 여자를 보는 것처럼 남편하고 있을 때만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단둘이 남으면 그때부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눈치도 없게 빈손으로 오란다고 진짜 빈손으로 오냐? 어딜 시어머니 집에 오는데 그냥 오고 있어? 어머니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제가 먼저 챙겨서 과일이라도 사오겠습니다. 맨날 밥만 축내고 가지. 매일 가르치고 혼내봤자 항상 그 자리야, 그 자리. 아휴, 둔해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아직 며느리가 낯설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고 갈게요. 그러다가도 남편이 나오는 기척이 들리면 아유,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해. 이 고운 손으로. 앞으로 둘이 살면 손에 물 묻힐 일이 태반인데 시댁에선 그냥 먹고 놀고 웃다가 가. 나는 절대로 며느리 설거지는 안 시킨다. 늦었는데 가서 쉬어라. 얼른 가. 그런 이중적인 시어머니 모습을 저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께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아니, 아이를 낳아서 단란한 우리 세 사람 모습을 보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분명 아이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일말의 희망 같은 게 있었어요. 더 틀어지고 더 멀어지기 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한바탕 하고 가신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나자마자 빚을 독촉하러 오는 사람처럼 저를 또 찾아와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아,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냐? 얼마나 더 퍼질러 쉬어야 된대냐? 맨날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마음 편하고 몸 편하면 바로 임신되는 거라며?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아이 갖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저희 부부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자. 임신 안 되는 게 너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네, 어머니, 저 문제 없어요. 병원에서도 다 확인했고요. 그거 확실해? 내가 너 데리고 병원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아휴, 내 아들은 나가서 저 고생하는데 너는 놀고 먹고 그것도 더는 못 봐주겠다. 사람이 공평해야지. 어떻게 잃는 것도 하나 없이 얻기만 해. 내가 너 그런 성격인 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전 어머니랑 정말로 잘 지내고 싶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저도 이유는 알아야죠.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몰라. 네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잘난 딸이다 감싸고 도니까 그래. 너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와서도 입 싹 닫고 가잖아. 네 기질이 그렇단다. 우리 아들 만난 게 너는 복이고 내 아들은 천하에 재수 없는 일이고. 알아들어? 너도 애 낳아보면 내 심정 이해할 거야. 이게 수지타산이 적당히 맞아야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내가 제대로 차본 적이 없어. 내일부터 도역이 오기 전까지 여기 와서 지낼 거다. 일하는 셈 치고 나 모시는 거 타라고. 그렇게 알아? 그렇게 통보를 하고 떠나더니 어머니는 정말 다음 날부터 신혼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이 맘먹고 오니 정말 가치 있는 몇 시간이 생지옥이었어요. 얘, 이걸 먹으라고 했냐? 다시 해라. 어머니, 이거 다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요. 아예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예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리고 난 내 아들한테도 이런 밥을 먹인 적이 없어. 기가 막혀서 참. 다시 해가지고 와라. 밥을 차리라고 하면 밥이 질다느니 물을 못 맞췄다고 난동을 부렸고 국을 끓여드리면 짜고 싱겁다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이미 정답은 정해진 일이었죠. 아무리 제가 맛있게 끓인다고 한들 어머니가 그걸 맛있게 먹을 리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매 순간 겪어야 했어요. 종종 베란다 문을 열고 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죄다 엎어버리면 이런 짓을 안 하실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속으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쓰고 문드러지는 속을 꾹꾹 눌렀습니다. 결국 혼자는 못 견딜 것 같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전혀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남편의 반응도 그럴 것이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선 천사였으니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흉을 보게 된 이상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어요. 괜히 뒷담화하는 것 같았고 제 이미지만 실추가 돼버렸죠.
언제 한번 증거를 잡아서 남편에게 보여주리라 생각했는데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그걸 단번에 알아차리곤 그 이후로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그 후 다행스럽게도 저는 찬바람이 부는 12월 초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이 되자마자 제일 좋았던 건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안 봐도 된다는 거였어요. 또한 시어머니도 제 임신 소식을 들으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기싸움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요새 애 못 낳는 여자가 어딨니? 애 낳고도 다들 돈만 잘 번다고 하더라. 괜히 임신 그걸로 유세 떨 생각하지 마. 네,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면 됐다. 그나저나 너 가계부는 쓰고 있니? 가계부요? 아니요. 중간중간 카드값이 얼마 나왔는지만 체크하고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조절해서 쓰고 있어요.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지. 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관리비 보니까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것부터 줄여라 일단. 돈도 안 버는 애가 남편 생각하면 적당히 아낄 줄도 알아야지. 네 남편은 추운 날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너는 따뜻하게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혼자 있을 때 뭐하러 따뜻하게 있어? 집에서 옷 겹쳐 입고 또 겹쳐 입고 그럼 되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저를 두고 2개월 동안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본인 대신 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독재자가 되어 보일러를 아예 꺼놓고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양말을 몇 겹이나 신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배는 점점 불러서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데 꼭 제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온수를 끄곤 하셨어요. 저희 집이 빌라라 중앙난방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찬물을 잔뜩 끼얹고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온수 끄셨냐고 난리를 치곤 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 하며 자기가 왜 온수를 껐겠냐고 저기 켜져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제게 큰 소리를 치셨죠. 그럴 때마다 온몸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따갑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내 추운 몸으로 살다 보니 계속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이럴 땐 친정엄마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출장을 가 있는 남편의 전화뿐이었어요. 승진이 달린 문제로 출장을 갔기에 웬만하면 남편에겐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연락을 했죠. 여보, 언제 와? 조금 앞당겨서 일찍 올 순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근데 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 왜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 어디 아파? 나 감기 걸렸어.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난방비 아끼라고 난방 다 꺼놓으시고 심지어 샤워도 찬물로 하게 하셨어.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뭐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아니, 엄마가 그럴 리가.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 난방을 꺼놓다니.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걱정 말고 조금만 참아.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아기 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건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어머님 보냈으면 좋겠어. 당신이 쓸데없는 부탁을 해서 이게 다 뭐야. 미안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고요. 생전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던 제가
거품을 물며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더군요. 참고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었네요. 남편도 저랑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한테 곧바로 연락을 했는지 외출을 나갔던 시어머니가 곧장 들어와 본인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고 방방 뛰며 증거 있냐고 하시더군요. 네가 공주냐? 공주야? 그거 난방비 좀 아끼자고 한 걸. 없는 살림에 난방비 좀 아끼자고 한 거 가지고 내가 너를 무슨 감옥 생활 시켰냐? 그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공주님? 대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노여기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아이고 심장 뛰어. 어머님, 저요 없는 소리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약도 못 먹는데 감기가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살면 됐지. 너 낭비벽 있는 거 그거 고쳐주려는 건데 내 깊은 뜻을 모르고 없는 말까지 다 지어내 모자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나 때는 한겨울에 얼음물로 설거지하고 임신해서도 찬물로 씻고 그랬다. 그래서 저렇게 건강한 애까지 낳았는데 찬물로 씻는 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네 생각을 해줘도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뭐 말릴 틈도 없이 화장실로 가선 대야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와 제게 쏟아부으며 매일같이 이렇게 씻어버릇하면 이게 차갑게 느껴지겠냐고 막 물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눈이 완전히 돌아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몸도 얼음장처럼 굳어졌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밖으로 내팽개쳤고 한참이 지나서야 빨개진 발과 발가락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도 발가락의 색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가렵기까지 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가니 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살다 살다 요즘 세상에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동상이 걸리니 처음 본 병원 의사까지도 걱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죠. 갑자기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느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옆엔 남편이 있었는데 눈을 뜬 절 보더니 남편이 말없이 울기만 하는 겁니다. 여보, 왜 울어? 여기 병원이야? 나 왜 여기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뭔데? 나 왜 왔어? 동상 심해져서? 그렇게 우직하고 든든한 사람이 눈이 부을 정도로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직감을 하게 되었죠. 유산이 되었다는 걸요. 남편은 전부 다 본인의 탓이라며 미안해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갈까봐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더 의기양양하기까지 했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으래? 활동도 적당히 했으면 건강했지. 그거 찬물로 씻었다고 유산이 돼? 그럼 옛날 선조들은 다 유산했게. 아니면 네가 하도 임신으로 유세를 부려대서 하늘도 그게 괘씸했나 보다. 얘 얼른 털고 일어나라. 아 뭐 임신이야 또 하면 그만이지. 그나저나 너 보험은 들었냐? 태아보험 뭐 이런 거 있다며. 어머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 정말 생각이란 게 있으세요? 제발 적당히 하세요. 아니 누구한테 분풀이야 이게? 지 몸 관리 못해서 애 하나도 관리 못한 주제. 유사는 전적으로 어미 탓이다. 그날 나눈 대화 이후로 병원에 한 번을 안 오시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싶었죠. 어머니를 만나면 저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병원으로 백발의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없이 과일 바구니까지 내려놓으면서 했었어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처음 보는 분이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얼떨떨하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뒤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날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내가 그쪽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알려줘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무슨 사실을 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말하기도 참 염치 없는데 실은 내가 도혁이 친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제 남편의 친어머니라고요? 이 일을 믿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품에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놓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곁엔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예전에 사진으로 본 적도 있고 워낙 남편과 닮아서 그런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그럴 거예요. 도혁이도 이 사실은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 옆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노릇은 못해서 나타나진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그쪽이 쓰러지고 유산까지 됐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진심 어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의 숨겨진 친어머니라는 놀라운 사실보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는 그 온기에 남편 앞에서도 차마 울지 못했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울어요. 속상해서 못 울었죠. 나도 도혁이 낳기 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엄마가 제일 아프죠. 누가 뭐래도 이 아픔은 엄마만큼은 아니에요.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그쪽 도와주려고 왔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 전부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요.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 그 옆편 내가 그쪽한테 했던 모진 일들 내가 문 밖에서 몇 번이나 듣고 녹음까지 해뒀어요. 그 옆편네 아주 지독한 여자예요. 나랑 한 동네 살면서 형님 거리며 따르다가 우리 도혁이 3살 때쯤 내 남편 꼬셔서 날 내쫓은 여자예요. 그 여자. 그때 가진 모함으로 날 내물고 애까지 뺏었어요. 그때 나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그 여자 아주 영악한 여자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도혁이 아빠 꼬신 것도 순전히 집안 땅 때문에 꼬신 건데 그 땅이 장손인 도혁이 이름으로 넘어갔으니 엄마라는 가짜 이름으로 노후까지 도혁이한테 필부터 편하게 살려고 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대신 그 증거들 다 모아놨어요. 30여 년 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뺏은 그 여자한테 이제야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나도 이제야 도혁이한테 엄마 노릇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도혁이나 그쪽한테 뭘 바라는 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남편의 친어머니는 몇 개의 녹음 파일을 주고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 파일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모진 말들이 아주 희미하지만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에게 본인의 말년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보니 아주 가관인 게 자기 아들 이름 앞으로 땅이 몇 개 있는데 그 땅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엔 며느리랑 손주들 배만 불리는 거여서 억울하다며 아들한테 그 땅을 빨리 팔라고 꼬셔서 돈을 받아낼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그 돈으로 자기랑 나랑 평생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는데 상대방 남자를 유추해보니 시어머니가 춤 배우러 다니는 곳에서 만난 상간남 같았어요. 이로써 시어머니의 냄새나는 구린 뒤가 다 밝혀지게 되었죠. 저는 퇴원을 하고 남편과 집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두 얼굴을 하곤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손길이 제 몸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닫히쳤어요. 아가, 고생 많았다. 유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나도 그 심정 이해한다. 내가 방 태어났으니까 얼른 가서 누워라. 어머님이 제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기 배 아파서 애도 안 낳아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난방비 아깝다고 냉골에서 재울 때는 언제고 방을 다 데워 놓으셨어요? 당신도 이제 당신 어머니 실체를 알아야지. 내가 유산된 거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가 여태 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거든. 그리고 당신 어머니 아주 사악한 뱀이야, 뱀. 뱀처럼 이리저리 머리 써가면서 상황 모면하는데 30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어머니는 여태 그 벌을 못 버리셨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을 괴롭혔다고? 아니, 엄마가 그랬다고요? 엄마, 사실이에요? 사실이냐고요? 어머머, 얘 좀 봐. 얘가 너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별소리를 다 한다, 정말. 너 지금 유산에서 제정신이 아니다. 도혁아, 너 엄마 잘 알잖아. 내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하니? 역시 그럴 줄 알았네요. 그럼 이거 듣고 결정하실래요? 저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전해준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고 그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곤 충격을 받을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도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려드렸어요.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밖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면서 그런 남편을 악착같이 붙잡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 기회에 시어머니 갈아치울 거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 여태 저한테 모질게 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솔직히 내가 너 좀 미워서 그러긴 했다. 근데 악의는 없었어.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짓까지 하면 안 되지.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도혁이한테 말 좀 잘해줘라. 우리 둘 일만 잘 이야기해도 도혁이가 금방 맘 돌릴 거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사과할게. 어머니가 도리 따지시면 안 되죠. 제 앞에서. 한겨울에 임산부한테 찬물 샤워시키고 동상까지 걸리게 해서 애 유산시킨 장본인이신데 도리를 따지셨구나. 아님, 계모여서 며느리 괴롭힌 거예요? 계모들은 어딜 가나 계모 티를 내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님 평생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도 안 되는 부탁 마시고 나가세요. 아우, 예, 잘못했다. 다 늙어서 쫓겨나면 진짜 노숙자 된다. 응?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빌게. 난 무릎도 꿇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한테 이렇게 비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얼마 뒤 남편이 돌아와 시어머니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죄인처럼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얼굴색이 변하면서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시라고 내보냈습니다. 남편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닌 그 땅에 대한 사랑이었다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알게 돼 너무 다행이었고, 꼭 누가 저를 가여워해서 이런 카드를 한 장 쥐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서야 남편은 30여 년 만에 친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정말 가엾기만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걸 남편과 남편의 친어머니를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고 몇 년 동안은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살았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록 많이 늦은 나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더 편해져서 그런지 곧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제 지난 세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제가 잘 되기 기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